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고통의 1년이 지나가는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추미애가 윤석열을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은 뜬다, 뜬다, 뜬다. 여론이 뜬다 이겁니다. 서울 이제 중도층에서 대선주자 1위가 됐습니다. 이 서울 중도층에서는 대선주자 1위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서울 중도층에서 가장 어렵다는 서울과 중도층에서 대선 주자 1위가 됐습니다. 이 놀라운 소위 언론 보도로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소위 친정부 성향으로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 여론조사 기관. 뭐 여론조사 기관이 대부분이 다 친정부입니다. 친정부 성향입니다. 그래서 원래가 이 정부 인사, 대통령이나 이 정권의 소위 집권한 집권당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5%에서 10%를 준다는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옛날부터 쭉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일 때는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이 그 지지율이 나오면 그게 5에서 10% 높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그런 설들이 있었다 이거죠. 지금 옛날부터 여론조사 기관은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 설을 갖다가 개인적으로는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글쎄요, 그거는 뭐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근데 이 리얼메타가 조사를 해서 어저께 2위가 됐죠. 19.8%에서 이재명을 제쳤죠. 그리고 이낙연이하고는 오차범위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지지율 1위가 됐습니다. 중도층, 제일 어렵다는 중도층에서 지지율 1위가 됐습니다. 충청권, 영남권 선두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면 보수 지지의 표 확장성이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윤석열 바람이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격차가 이제 6.4%까지 지금 좁혀져 있다. 보수하고 진보가. 그때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는데. 이 리얼메타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리얼메타에서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리얼메타. 리얼메타가 상당히 큰 아주 큰 대단한 여론조사 기관이죠. 여기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 상승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윤석열 바람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죠. 지난주엔가 그 여론조사 그렇게 나왔을 때 앞으로 한 달 내로 윤석열 총장은 전체 1위가 된다. 여야를 불문하고 1위를 뚫을 수 있다. 어쩌면 또 30%대로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저의 직관이고 감입니다. 제가 평소에 여론조사를 추이를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여론조사 기관, 어느 여론조사 복합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문화일보가 지금 취재한 바에 의하면 말이죠. 6월에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에 처음 포함된 이후에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층 결집 현상이 꾸준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지지세가 중도층으로 빠르게 지금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대한 지금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민심 척도인 서울과 대표적인 스윙보터, 다시 말하면 충청 지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스윙보터, 원래 스윙보터라고 해서 소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데가 어디냐? 충청도였는데 아닙니다. 이제 윤 총장에게 1위를 완전히 딱 픽스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충청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가 계속될수록 윤 총장 인기는 계속 그와 더불어 높아집니다. 결국은 이 얘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죠. 대통령이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잘못 데려와가지고 윤 총장 저렇게 지지율 올려가지고 나를 괴롭힌다가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다는 그 결론 아니겠습니까? 괴롭히로 여권 전체를 괴롭히고 지금 뭣도 모르고 좋아서 추미애 잘한다 했지만 결국 나중에 조금 지나볼 때 이 추미애 때문에 이게 하고 자기들끼리 이 판을 칠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리얼메타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하고 27일 전국 만 18세 2,538명 대상으로 진행한 11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1.9포인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기에서 윤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44.6%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보수층에서도 30.3%로 우세했습니다. 지난 6월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수치입니다. 자, 이걸 그냥 일시적 현상으로 보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번에 잘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잘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중에는 뭐 별 볼 일 없어질 거다. 라는 측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잘리는 경우에는 바로 문재인 대 윤석열이가 딱 매칭이 됩니다. 국민들 머릿속에. 윤석열하고 반기문하고 과거에 그 고건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고건하고 반기문은 옛날 꽃가마 타고 왔잖아요. 꽃가마. 근데 윤석열은 현극의 길을 가시밭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는 헌법적 가치와 어떤 헌법 질서를 지킨다고 그리고 권력형 수사를 계속 뒤밀었지 않습니까? 이래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온 사람입니다. 꽃가마길하고 가시밭길을 걸은 사람하고는 다르다. 바로 이 점에서 제가 처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른 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 극단적으로 올라갈 경우에 분노가 있을 경우에 그 감정은 문 정권을 나중에 적폐청산을 시원하게 할 사람이 누군가 라고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가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은 자, 윤 정권과 가장 각이 있을 수 있는 윤 정권을 가장 뼛속까지 잘 알고 있는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윤석열 아닙니까? 이런 조건에서 과거에 반기문하고 고건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을 시키면 안 맞아요. 그게 윤석열은 다릅니다. 윤석열은 그래서 이번에 딱 당하면 목이 더 처지면은 그 사람은요 오히려 더 날개 답니다. 지금 그것도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권에서.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프레임이 딱 잡힙니다. 딱. 근데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상대를 이렇게 죽이려고 제압하려고 할 때 그렇게 안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차도살인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윤석열은요. 대통령이 치면 대통령이 치는 게 되고 대통령이 안 치면 대통령이 안 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고민이 깊어진다는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총장이 이렇게 상승세가 일어난다. 이 부분과 이건 하나의 여론조사를 제가 한번 중심으로 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네. 아무튼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잘 때렸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윤석열. 추미애 때릴 때는 기분 좋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은 들어갈 때 보이는 게 없어지지만 권력에 이렇게
나간 바로 직전에는 허무하게 갑자기 어느 날 긍 하면서 이 장막이 콱 내려친다고. 이 권력이란 게 그런 겁니다. 권력은 말이죠. 제가 권력을 주변에서 이렇게 관찰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권력은 권력일 뿐입니다. 허상입니다. 시한부. 아, 우리가 저 보면 알지 않습니까? 트럼프. 큰 막강한 트럼프. 트럼프 잘한 것도 많죠. 정말 그 미국을 위해서 정말 잘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렇게 선거에 딱 지는데 안 질 것 같았잖아. 100% 이길 것 같았잖아요. 근데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저런 것이 바로 미국의 민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민심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암흑의 날, 지금 절망의 날, 지금 광풍이 부는 날 아닙니다. 이게 곧 뭐잖아. 태양이 떠오르면은 멈출 수 있고 멈춰야 합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